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리나입니다. 네, 올해 사실 뭐 1월 한 달만 빼고는 이제 코로나 전국에 사실 상반기 중에 한 달을 제외한 5개월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어쨌든 이렇게 안전한 방법으로 교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냥 저희가 이 코로나를 계기로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거를 잠깐만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육에 어쨌든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뭐 작게는 읽기 쉬운 자료이지만 조금 더 연관돼서 크게 본다면 발달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다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많이 열심히,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위대한 게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걸 잘 극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한 2달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막 신경을 쓰다가 굉장히 우리가 지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할 때 조금만 더,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겠다라고 서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사실은 많은 이제 시설의 지속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우리는 뭐 1달이 지나면 2달이 지나면 일상으로 복귀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분리와 배제되어 있는 이런 삶이 일상화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삶,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을까라는 거에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물론 코로나를 맞이해서 그렇게 시설에 이제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신 그 요양보 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시설에 집단 감염이 얼마나 또 취약한가라는 걸 좀 우리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읽기 쉬운 자료도 결국은 발달장애인의 이제 권리 증진을 위한 건데, 조금 더 폭넓게 보자면 장애인의 권리 실현인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이제 법으로 보장을 해놓은 게 국내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국내 외법이 사실 이제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비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그냥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냥 어느 날 문득 실현이, 어느 날 문득은 아니지만 실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편적인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누리게 하려면 국가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를 이제 명문화 시켜 놓은 것들이 이제 그런 법이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상기하시면서 저희가 그렇다면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할 때 이제 2가지 트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장애 유형별로 그 필요로 하는 게 특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 특화적인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개발하기도 하고 뭐 제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이거는 조금 더 근본적이고 폭넓은 이제 변화를 요구할 때 쓰이는 건데, 일반 정책에 장애 관점을 이제 심어 넣는, 이걸 이제 장애 주류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 장애인의 문제는 다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통에 관한 거는 국토교통부의 사안이 되고, 또 성인이 되어서 경제활동을 할 때 취업이 필요하면 그거는 고용노동부에 되는 거고, 교육에 관한 거는 교육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2가지 트랙을 우리가 같이 이제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거를 공유해 주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교육에도 뭐 장애인 그 복지에 관련된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종사자 이외에 뭐 지자체에서 근무하시거나 뭐 또는 뭐 소방공무원이 됐든 이런 공공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사실 이분들이 장애 관점을 가지면 그게 이제 장애 주류화가 되는 거니까 이게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이 2가지 트랙을 우리가 같이 쫓아간다라는 걸 여러분과 한번 이제 큰 차원에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읽기 쉬운 자료란 무엇인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이미
그 단체 내에서 또는 센터 내에서 뭐 조그맣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자면 뭐 미팅룸, 뭐 화장실, 뭐 식당 이런 표시들을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거 이런 것조차도 이제 크게 보면 읽기 쉬운 자료의 이제 범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쉬운 정보 권리 실현의 디딤돌이라고 이제 첫 챕터를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뭐 저희 세대도 그렇고 또는 뭐 저희 부모님들이 강력하게 믿었던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굉장히 오래된 격언이었는데 그게 실제 우리 삶에 증명이 된 거잖아요. 제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나의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 삶의 질을 이제 높여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정보화시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아는 만큼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런데 발달장애인도 아는 게 힘이겠죠. 근데 그 기존에는 발달장애뿐만이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을 이제 사회복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관련 종사자, 전문가분들이 대변을 했었어요. 마치 성인이 안 된 아동의 최익의 그 이익을 그 부모님들이 대변하듯이 그렇게 대변을 했었는데 이미 1980년대죠. 당사자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나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싶다. 나에 관련한 것들을 나에게 설명을 해주면 내가 결정을 하겠다 라고 해서 대변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신 고민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계획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면 나에 관한 일은 굉장히 중차대차한 중요한 문제도 그렇고 작은 문제 뭐 오늘 점심을 라면을 먹을 건지 뭐 안 먹을 건지 이런 소소한 문제까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에서 이야기할 때도 저희가 뭐라 그래요? 물리적인 독립이 자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결정하는 거 choice and decis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자기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알아서 yes, no로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이제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기존에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은 뭐 지금도 편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간혹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보호자나 뭐 관련된 그 책임자에게 대신 막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이제 발달장애인의 자기권리 옹호 운동하고 또는 뭐 부모 운동에서도 이제 나왔던 같은 그런 욕구들을 다 수렴을 해가지고 그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지원해 주시고 그거를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제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제 정보 접근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죠. 그래서 읽기 쉬운 자료는 사실은 이제 발달장애인만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하여 이렇게 문자화된 글자에 대한 이해력이 낮거나 또는 뭐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뭐 이주민 또는 이주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또 살짝 언급을 했지만 이러한 것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도 이제 분명히 박혀 있는 내용입니다. 요것도 잠깐 이제 의사소통, 읽기 쉬운 정보가 의사소통의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잠깐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 건데 뭐 이번 교육뿐만이 아니고 아마 올해 하반기에 있을 그 심화교육에서도 읽기 쉬운 자료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원칙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술 어떻게 쉬운 단어로 바꾸고 또 문장을 어떻게 단순화하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내용을 뭐 재구성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에 앞서서 그냥 한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커뮤니케이트, 소통하다라고 하는 이 어원이 라틴어 커뮤니카
공유하다라는 데에서 나온 거래요. 그래서 너와 나가 소통을 하는 거는 사실은 같은 내용을 이제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접두사 컴이 붙는 거는 함께라고 하는 이제 영어 단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뭐 comrade는 사실은 이제 저기 사회민주주의 뭐 이런 데서 쓰이는 뭐 동지기도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뭐 compassion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 고통을 같이 나누는 그런 것들. 그래서 너와 나가 같이 공유를 한다라는 것은 그 내용만 막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를 서로를 이제 이해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사실은 이걸 내가 어떻게 전달할 건가 하는 것도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는 게 힘인데 이 알도록 나에게 정보가 이제 주어지지 않은 거죠. 지적장애인도 그렇고 자폐성 장애인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의 이제 정보 취합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이제 연구진들이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우선은 팩트가 그런 거죠.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지적장애인이 사실 60%가 넘는답니다.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제 74%에 달하는 거죠. 이렇게 의사소통 지원이 이제 필요한 경우인데 저희가 사실은 뭐 현장에서 뭐를 이렇게 1대1로 붙어서 할 때는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셨을 텐데 공식적인 거나 이런 내용들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노력들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의사소통 지원이 60 내지 74%가 더 지원이 필요한 이 당사자 그룹들이 그러한 정보를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난 현실입니다.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또는 뭐 서울 시민으로 살면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중요한 나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거 참여를 못한 이 장애인들 비율을 볼 때 지적장애인 파란색이고 자폐성 장애인 주황색, 지체장애인 이제 회색인데 그래도 뭐 이렇게 어렴풋이 여기 숫자가 안 나와 있긴 하지만 본다 하더라도 지체장애인들이 참여한 것에 비해서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아니죠 여기 참여한 경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차이가 이제 엄청 많이 난다라는 거. 그러면 선거를 못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정보 부족과 도우미가 없어서가 나오죠. 근데 정보 부족이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높은데 이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실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저를 거기까지 선거 투표소까지 같이 가서 또 문제는 그거죠. 어디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래서 요거 선거할 때마다 집에서 사실은 그와 똑같은 투표용지를 놓고 그 금에 안 걸리게 찍고 연습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그 보호자가 도우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셔서 허락을 받고 그렇게 동행해서 하신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도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읽기 쉬운 자료를 개발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읽기 쉬운 자료를 다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권리 실현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읽기 쉬운 자료도 이제 완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발달장애인을 맞출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옆에서 그 당사자분이 자기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읽지만 옆에서 우리가 인적 서비스 도움을 지속해서 주는 이런 것도 전제를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읽기 쉬운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작업에서도 사실은 그 인적 서비스는 이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은 뭘까요? 병원 이용 어려움. 이게 뭐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뭐 영국 같은 경우는 NHS 우리나라로 하자면 국민의료보험 서비스인 거죠. 이게 이제 자국민뿐만이 아니라 자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관해서 의료 서비스는 이제 무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내에서는 의료비 그 NHS라고 하는 보건 우리나라로 하면 보건인 거죠. 여기에 예산은 매번 이제 적자가 나는 거고 그렇지만 저희처럼 뭐 경남의료원이 적자됐다고 해서 딱 폐쇄를 하는 이런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을 그럼 아무런 민간 사업이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 그게 이제 책임의 몫이라고 하는데, 요는 저희가 이제 의료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 개인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저의 건강의 수준, 웰빙, 이거를 이제 높은 수준에 쫙 맞추고, 또는 이제 저희가 질병이 막 발생을 할 때 초기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그걸 이제 치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산 측면에서 보다 하더라도 초기에 발견해서 딱 치유를 하면은 예산적으로는 이제 적게 드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더 크게 암과 종양과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된 이후에 발견을 할 때 예산으로도 국가한테 이제 부담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뭐 국민의 이제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공공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가 굉장히 면밀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똑같이 의료 서비스에 이렇게 그 화이트라고 그러죠. 이제 백인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에 비해서 뭐 유색인종이 됐든 또는 장애를 가진 그룹이 됐든 뭐 어떤 유형의 그룹들이 이용률이 떨어지면 그게 국가 모니터에 이제 금방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을 이제 이용하기 어렵다, 가도 의사소통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발견된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의사소통 또는 뭐 동행자 부재, 뭐 검진 예약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을 이제 전국적으로 두고 있지만, 사실 그게 이제 그 완전히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수요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병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런 간단한 정보들이 좀 더 쉽게 배포가 된다면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크게 나오는 것이 그 직업 영역인 거죠. 근데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도, 직장 생활은 성인기 자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도 자기의 삶에 어쨌든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성인기에 사실 80% 이상은 제가 볼 때 직장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동료들한테 지지도 받고, 물론 어떨 땐 속상함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런 어쨌든 인적 네트워크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되는 거라서 직업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직업활동까지 가려면 이제 또 거기에 맞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잘 개발을 하고, 제가 또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가를 맞춰주는 게 이제 직업훈련 서비스인데, 직업훈련 서비스에도 지체장애인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더 늦게 들어가는 거죠.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어서.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서 이제 문화활동 어려움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문화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정말 상황이 열악할 때에는 국가는 뭐만 해줍니까? 먹고 사는 거를 1차적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아프거나 이제 뭐 내가 굶어 죽지 않을. 근데 이거는 이미 굉장히 오래전 세대의 이제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잘 사느냐, 우리 삶의 이제 질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예전처럼 또 그 장애인들의 이제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decent work라고 그래가지고 양질의 그 일자리.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양질의 이제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한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것이 이제 문화라는 영역입니다. 문화라는 게 뭐 굉장히 큰 뮤지컬과 오페라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새로 지금 개봉되고 있는 영화, 또는 뭐 요즘 핫하게 뜬다는 뭐 카페, 뭐 이런 소소한 정보들을 통해서 몸이 건조한 일상이 사실은 굉장히 나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이제 정보 전달이 어려워서 사실 하기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발달장애인의 자조 모임이, 프로그램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이런 문화 여가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혼자서 혹은 친구와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고.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오프라인 매체로 이제 정보를 습득한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기존의 매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연구 조사 결과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뭐였냐 짚어보면은 좀 간단하면서도 좀 아찔하죠. 법에 이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제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는 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뭐 점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는 음성 노조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요때에 가서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우리에게도 뭐 요즘 이제 수어가 우리 공통 제2외국어가 돼야 한다는 운동도 있지만 수어 통역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또는 우리가 문자 통역도 해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보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어느 컨퍼런스에 가든 공적 장소에 가면은 수어 통역사가 항상 이제 상식처럼 배치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에 관해서는 이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낄 때에도 보면은 사회 참여율 요 단계랑 사실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아까도 아는 게 힘이다라고 했는데 정보 습득률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일반 사회에 참여해서 뭐 직업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분들이 나오시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만큼 아마도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국내 법적 근거 마련이 사실은 이제 되었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그런데 2014년에 법이 제정이 되었고 지금 언제요? 2010년이니까 사실 시행이 2015년부터 됐다 하더라도 6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아직도 공공정보가 의무적으로 제공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미약해서 이제 뭐 그거를 정책적으로 뭐 시행령이나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조금 더 보강해야 하는 이제 의미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법에 이제 그 정보 접근성을 분명하게 박아두었기 때문에 이제 공공 분야나 또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련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어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 지원 등 중요한 정책 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해야 한다라고 이제 분명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 이제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소재하고 있는 사실 뭐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도 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우리 구가 하는 뭐 장애인 복지는 무엇이 있는지 또는 우리 구의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쉬운 버전으로 나와야 되는군요 하는 걸 이제 같이 공감을 하시고 아마 작년에는 그걸 이제 쉬운 버전으로 좀 만드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해를 우리가 같이 해서 그 인식이 좀 제고가 된다면 좀 더 많은 결과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 요거는 이제 그 국제법인데 사실은 저희 나라도 국회의 인준을 통해서 비준을 했기 때문에 국내법하고 똑같이 그 실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가 1차 심의는 2014년에 받았고 이제 곧 2, 3차 병합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그 2, 3차 병합 보고서를 쓸 때 뭐 특별히 이 조항에 관해서 보고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보고하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요거를 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국내의 요구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이런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가 그 요구를 실현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유를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이러한 법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과 별도로 사실은 2014년에 발달장애인법이 제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야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제 사업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장애인 그룹에 비해서
사회 출연율이 굉장히 낮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장애인들 혹은 정책 그 입안자들의 어쨌든 인식에도 문제가 있었겠죠. 아유, 그분들이 어떻게 다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똑같이 이런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뭔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이런 암묵적인 뭐랄까 이런 생각들이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깨지면서 상대적으로 없었던 서비스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하고 함께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다른 그룹들하고 일할 때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하셨는데, 나 개인의 그냥 착한 마음이나 전문적인 어떤 기술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도, 또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 좋은 프로그램과 이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게 쉬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만 되지라고 하는 자생적인 이제 이런 욕구가 현장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욕구는 있는데 어떻게 그럼 맞춰줘야 하는지 이 방법들을 모르고, 그래서 지금 그 알다 센터에서는 뭐 읽기 쉬운 자료가 이제 무엇인지 교육도 하고, 또 기본적인 핵심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읽기 쉬운 자료란 무엇인가? 이제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오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만 들으면 내가 알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사실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다 센터도 1차 년도에 이거를 이제 전문 그 학자분들하고 연구 그걸 돌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개념 정의를 부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명확한 게 없어서 단지 이제 특수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익명의 대상자를 가장 그래도 폭넓게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 얼마냐라고 했더니 뭐 초등학교 뭐 3, 4학년을 기준점으로 잡기도 하고 5, 6년을 기준점으로 잡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내가 그 언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인 거지, 그 우리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나의 이해 수준이 좀 낮다 하여 초등학교 3, 4학년들의 언어가 사용하는 언어를 제가 쓰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경험에서 이제 경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뚝 잘라서 뭐 IQ 70, 뭐 초등학교 3학년 수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발달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냥 가족하고 지역사회에 살면 사람은 더 다양한 이제 경험을 하신 거고, 내가 어떤 특수시설에서 이렇게 같이 따로 살았더라면 또 그 환경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더 익숙해지는 거고, 그래서 개인의 경험 차이는 어쨌든 있지만 이렇게 읽기 쉽다라는 게 무엇이라고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뭐 시작을 할 때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의 권리, 자기 권리 하시는 분들 를 만나봤는데, 특히 뉴질랜드 피플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을 하시기도 하는데, 여기가 그 뉴질랜드 정부의 공식 기구더라고요. 그 읽기 쉬운 자료를 개발을 하는. 그래서 이분들도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모두는 각자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근데 그 읽기 쉬운 자료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분명한 정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이라는 건 뭐 클리어, 뭐 혼동의 여지가 없는 이런 건데, 이런 것들 또한 좀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영국에서 펴낸 가이드라인을 봤더니 거기에서도 정보를 보다 쉽게 만드는 것, 그리고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 뭐 쉬운 단어 혹은 사진을 이용해서 내용 전달을 돕는 것, 뭐 쉽게 쓰는 것, 또는 뭐 쉬운 정보, 이 정도라고만 했지만 이것 또한 다 이제 저희가 주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단지 기존의 문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쉽다. 물론 뭐 영어권에서는 사실은 사역지사만 돼도 쉬운 언어를 쓰라고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은 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고학력자들인 거예요.
고학력자들은 이게 사용하는 언어들이 우선 전문적이고 우리 옛날 말이긴 하지만 현학적이다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미 plain language라고 하는 이제 쉬운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면 약간 한 어렵지 않은 약간 평이한 상태 이런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쉽게 하다 보니까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서 온 문건을 보니까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틀린 거를 썼어요? 그랬더니 근데 우리 발달장애인이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약간 구어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 비문이더라도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국내에 읽기 쉬운 자료를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한 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나 이런 거를 잡을 때 저희가 어쨌든 좀 모델 또는 아이디어를 얻는 대로 참조를 했던 곳이 영국과 스웨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나라는 어떻게 했나도 이제 짤막하게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센터를 비롯하여 많은 읽기 쉬운 자료가 원칙적으로 사실 영국에서 나오고 있는 형식과 이제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는 1990년대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때에도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그 명확한 내용이 들어간 건 아니었고 그거를 하면서 이제 공청회를 했는데 그 공청회에 참여했던 발달장애인분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정보 내용들이 사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로 제공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실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명확하게 법으로 시행령으로 박힌 것은 2016년도에 접근 가능 정보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법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이 법을 통해서 이제 의무화된 거는 의료보험 서비스랑 이제 사회 서비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보건 쪽이 있는 거고 복지 쪽이 있는 거고 영국의 경우도 부처의 이름은 보건부이지만 그 안에 보건 파트가 있고 사회 서비스, 복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관한 정보는 무조건 읽기 쉬운 자료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의무화되어 있고 그 읽기 쉬운 자료 제작을 위해서 장애인 단체를 초기에 많이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이제 출간물을 낸 곳이 맨캡하고 체인지인데 체인지는 이제 출간 서적이 훨씬 더 많은 거고 맨캡은 이제 지금 사학지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수갈 때 우리가 꼭 들르는 한국인들이 꼭 들르는 단체 중에 하나죠. 크게 권리 옹호 활동을 위해서 정책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그 이주리들을 많이 이제 만들었고, 근데 그거를 제작하는 걸로 이제 주력으로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체인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출간물을 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이제 법으로 제정되고 나니까 맨캡에서는 이 읽기 쉬운 자료의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작하셨던 분이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를 아셨기 때문에 그거가 그냥 사멸되는 거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그 위에 이제 나오셔서 그걸 교육하는 다른 현장에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제 교육하는 교육 사업을 했고 이제 그 알다 센터 종사자들도 거기에 가셔서 1일차 그 풀 워크숍을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던 걸 이제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사실과 좀 유사한 것이 이따가 2부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백종현 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도 처음에는 장애인 단체 또는 개발원 이런 데서 읽기 쉬운 자료 막 개발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사회적 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한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는가를 듣는다면 굉장히 구체적인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캡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잠깐만 돌아보면은 요게 이제 맨캡 자료이고, 저희가 갔을 때에도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읽기 쉬운 자료를 하면은 이 원칙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왼쪽에는 사진, 맨캡은 사진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확하다고. 근데 이제 그거 자세한 거는 나중에 후에 교육을 들으시고, 사진이나 이제 사파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오른쪽에 우측에는 왼쪽 정렬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쉬운 이제 문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원칙을 고수해달라고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당사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에서 나오는 것들도 그런 양식으로 가고 있는데, 영국보다 훨씬 오래된 이제 스웨덴의 경우에는 사실 형식이 좀 더 자유롭습니다. 이해해 보실 텐데, 그래서 스웨덴의 경우에는 1976년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모두를 위한 문화에 읽기 쉬운 요약본 삽입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문서 접근성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는 국제 장애인 도서관 연맹인가 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스웨덴에서도 읽기 쉬운 자료 센터는 민간이었어요. 민간 단체가 이거를 운영하면서 쉬운 정보도 내고,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여기에 있는 8페이지라고 하는 이제 밑가지 정보지인데, 이런 형태를 이제 내셨던 데예요. 근데 여기에서 워낙 이걸 잘하고, 그리고 스웨덴 정부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인식을 공유하게 되면서 문화부, 중앙부서에서 그 민간 센터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공식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요 8페이지라고 하는 그 신문의 홈페이지긴 한데, 이제 그 읽기 쉬운 신문이 얼마나 대중적이었냐면, 이분들은 이걸 만들 때 발달장애인 분을 위해서 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연수를 갔을 때에도 봤더니 한국에서 이민 가셔서 굉장히 오래 사시고 계시는 분이긴 한데, 이분이 이게 그 특별한 그런 신문이었냐, 저기네들은 그냥 막 메트로처럼 이렇게 뿌려지는 것처럼 그냥 일반 시민들을 위한 그런 잡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 추세도 마찬가지죠. 막 약간 신문 안 읽고 뭐 요약본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날의 주요 기사 뭐 이런 것들을 완전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간단하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쫙 보고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그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이제 호응을 받는 그런 잡지이다라는 거하고, 그 잡지의 홈페이지를 잠깐 여기 해놓은 이유는, 이렇게 이제 이미 문장을 쉽게 해놓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것보다는 우리가 요즘은 보는 것, 듣는 것을 더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홈페이지에는 그 여기에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다 이게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읽기 기능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그 형태들을 좀 봤는데 다르죠. 그냥 문구만 딱 봐도 그 뭐 왼쪽의 사진, 오른쪽의 문자 이게 아니라 거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자유자재로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갔을 때 우리가 그분들이 얘기해 주는 게 뭐 1단계는 이렇게 사진이 많다. 그리고 이제 글이 적다. 근데 그림만으로 이루어진 책도 있다. 사실 굉장히 여기 사진이 없는 게 유감스러운데 그 감동스러웠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경우도 뭐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삶의 우여곡절을 우리가 다 겪잖아요. 그러면 정말 살면서 나에게 중요한 사람 또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실을,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삶에서 라고 어떻게 알려줄까를 고민하시던 분이 이제 그 그림책을 이제 그리셨는데 아빠가 이제 아프신 거죠. 근데 딴 때는 이제 그림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이. 그래서 책에서는 맨날 자기가 학교 갔다 오거나 어디 갔다 오면 아빠가 이제 회사 갔다 오고 매일매일 일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병원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그 다음에는 병원에만 계시죠. 집에는 못 오시고 그만큼 내 병이 악화됐다는 이야기고, 나중에는 그 병원으로 아빠를 보러 갔는데 안 계시죠. 침상에. 이렇게 간단한 그림만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빠를 잃었을 때의 기쁨, 슬픔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이런 이제 단계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는 사진이 없죠. 사진이 없지만 이제 분량이 굉장히 작아서 이제 쉬운 문장을 위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세 번째 것도 똑같이 사진이나 뭐 그림이 없는데 문장이 좀 더 많죠. 많고
여기에서 또 저희가 인상 깊었던 거는 죄와벌이라고 하는 굉장히 읽기에 어려웠던 책 중에 하나, 이런 책들도 원본에서 전하고자 하는 철학적 메시지, 뭐 문학적 메시지 이런 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겠죠. 이렇게 단어를 좀 쉽게 바꾸면서 이런 문학 작품, 고난도의 문학 작품까지도 이제 읽기 쉬운 자료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뭐 읽기 쉽게 만드냐라고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있고, 그 스웨덴 도서관에서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로 표현한 책, 이거를 이제 출간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스웨덴에 연수 가시는 분들은 꼭 도서관에 가셔서 그 수어 책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많이 물었던 건데, 뭐, 읽기 쉬운 자료가 이렇게 이제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복지 선진국은 이런 어떤 지원을 했나요? 하고 이제 물었더니, 사실 뭐 초기에는 사실 프로그램 지원 이런 걸 좀 하긴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게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다. 왜?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뭐 국민도 그렇고 그 사업 분야들도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은 그걸 알려준대요. 당신들이 이거를 읽기 쉬운 자료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이제 이분들이 뭐 제작을 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업체들에게 이거를 의뢰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제작이 많이 되는 거죠. 물론 뭐 단체에서는 직접 그걸 만드시는 이런 이제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가장 발빠르게 긴밀하게 이제 붙은 것이, 영국에서는 왜 아직 의무적으로는 보건과 의료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당들은 그 후보 공보물 낼 때 항상 읽기 쉬운 자료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별로 뭐 해에 따라서 잘 된 게 있고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지만 그 의무적으로 이제 같이 내고 있어서 얼마나 그 투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지를 저희가 한번 체감하는 거였고, 그렇다면 이제 국내 현황은 어떤가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시작은 2010년대 초반에 그죠? 발달장애인 가족협회, 그리고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한국 지적 발달장애인 협회, 앞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연구소이군요. 이 두 단체에서도 이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8개의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도 2회에서 만든 읽기 쉬운 자료 버전을 이제 번역해서 낸 게 있고, 그 발달장애인 가족연구소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이 1년 동안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어떤 권리들이 이렇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가를 1년 내내 같이 공부를 하시고 자신들의 언어로 한 조항 한 조항 이렇게 다 쉽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년대 중반에 가서는 조금 이제 다양해지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인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법에 관한 거는 쉬운 자료로 나왔고, 또는 뭐 읽기 쉬운 문서가 어떤 겁니다라고 하는 이런 안내서는 번역본이었어요. 근데 번역본도 나온 게 있었고, 오헨리 이야기 문학작품이죠. 문학작품도 나오고, 뭐 알기 쉬운 노동법이라고 해서 법에 관련된 것도 나오고, 누워서 편하게 보는 복지영어, 용어 사전 이렇게 필수적인 것이 조금 계속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조금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은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알다센터도 2017년도에 이제 개소를 해서 이게 그 공공 재원이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까 공공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을 하는 게 있고, 읽기 쉬운 자료가 무엇인지 이제 인식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 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은 그거더라고요. 읽기 쉬운 자료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대강 이해를 하시고 나셨는데, 그 보조적 이미지 이거를 이제 구매하거나 사파가한테 의뢰를 할 때 엄청난 비용 소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달라고 하는 높은 요구가 있었고, 그걸 알다센터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피치마켓은 이따가 소소한 소통 대표님이시죠. 피치마켓도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발달장애인의 문학활동 또는 읽기, 독서활동, 그리고 교육적인 문제 이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시고, 소소한 소통에서는 이제 현장에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의 요구에 맞춰서 이제 약간 주문 제작 형태로, 물론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들은 이제 직접 제작을 하시는, 이렇게 이제 크게 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들을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법령 정책 서비스, 공공정보에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문학 서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학이나 혹은 이제 서적. 그래서 요거는 그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만든 건데, 보람씨의 행복한 직장 생활, 그리고 작년에는 안전한 직장 생활이라서 이렇게 2개 세트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행복한 직장 생활에서 요 사파를 그려주신 분은 발달장애인 이제 당사자 분이라는 거. 그래서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중에서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목소리를 내는 거에서부터 그 내용을 이제 감수해져 가는 그 과정,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이게 확인해 주는 작업. 근데 그 과정에 이렇게 사파까지도 직접 그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기회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다센터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제 일반 정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는 시민으로서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풀어놓은 책들이 있고, 올해도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계속 만들어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투표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버전이 지금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읽기 쉬운 자료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소소에서 나온 이제 읽기 쉬운 자료에 관한 이제 작은 소책자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다 겪으면서 굉장히 사실 위험했잖아요. 저희도 매번 막 그 뉴스를 하루 종일 막 보고 있고, 근데 대구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게 발생이 됐을 때 장애인 단체, 지금 대구 장애인 공동체죠. 여기에서 사실은 그 긴 시간 동안에 뭐 장애인이 격리되어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전 과정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어떤 이런 매뉴얼이 어떻게 하나도 없을까? 그리고 발달장애인에게는 또 이걸 누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그 기금을 받아가지고 쉽게 알아보는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이런 책자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그림에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이 뭐 감염에 관한 치료제도 있고 뭐 약들도 만드는데, 이제 뭐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발달장애인도 자신들의 소비자의 한 분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익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 이제 공공 영역에서만 이런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발달장애인 이제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알리는 작업들이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홍보물하고 양식은 나중에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선거하는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놓아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걸 보시면 되고, 이거 아까 소개할 때 잠깐 빼놓은 단체인데 휴먼에이드라고 그래서 그 쉬운 뉴스를 좀 많이 제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냥 저희가 딱 봐도 사진하고 그 헤딩하고, 그래서 이런 포토 뉴스도 많이 요즘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카드 뉴스도 있죠. 카드 뉴스도 그 뭐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한눈에 딱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예시들을 담아놨으니까 시간 되실 때 조금 더 천천히 보시고, 본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카드 뉴스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 발 더 나간 게 이제 영상 뉴스입니다. 이제 읽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어라고 말하는 당사자들이 말해서 찍고 또는 그걸 말로 해서 듣는 걸 더 이제 좋아하는 우리 비장애인들도 지금 네이버 검색보다 유튜브 검색 이 순위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읽기 쉬운 자료와 함께 우리가 좀 더 폭넓은 그 정보 접근성 할 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거 샘플은 지금 그 보다센터에서도 아까는 이제 외국에서의 공공정보,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이트가 있고 읽기 쉬운 사이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운영하는 보다센터의 경우에도 그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장애인이 오시는 홈페이지가 있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는 좀 더 시각화해서 쉽게 한눈에 들어오고 또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지 경로를 이렇게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자, 이제 30초 나와서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투표할 권리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떻게 투표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막상 현장까지 갔어요. 근데 내가 이게 누군지 이제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그 당 이름과 후보자 대신에 이렇게 사진까지 넣어주면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쉬운 형태의 정보 제공, 발달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2년 전인가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읽기 쉬운 선거 공문을 제작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직접 요구하는 장면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한다면 이제 읽기 쉬운 자료를 알면 알수록 만들기 이제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요 아인슈타인이 쉽게 설명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잘 이해하면 어떻게 잘 이제 표현할 수 있는가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